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3월 26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을 보면서 다소 좀 충격적인 장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랬었던 이유가 이유가 없다,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 그랬죠. 설명할 수 없는 장, 이해할 수 없는 장. 그러면서 오늘 그 충격을 싹 지우는 반등 장세가 바로 나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해할 수 없는 하락이라든 뭐 제 시각이 맞았고, 이렇게 하락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장은 반드시 바로 급반등이 나옵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유가 파악이 안 된 거랑 없는 거랑은 다르죠. 파악이 안 된 이유라서 뭐 미국에서 어떠한 돌발도 사태가 벌어진다든가 관세 부분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특히 어제 이제 대형주 너나 할 거 없이 다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오늘 오전 초반에 이 코스닥 지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어제 이제 코스피 지수군요. 코스닥 지수 흐름 보게 되면 오전 초반에 이제 하락으로 쭉 밀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내려갔냐면, 이 오전 초반에 최근 이제 우리 증시에서 다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받쳐주는 모습을 보였던 것, 그래서 시장을 좀 끌고 가는 모습을 보였던 게 바이오 섹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이오 섹터에서 오늘 오전에 물량이 좀 나오면서 이제 좀 또 시장이 어려워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 바이오주들도 오늘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 한번 보시죠. 밑꼬리 달고 쭉 어떻게 보면 올라와 주면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상승하는데, 상승이 아니라 밑꼬리를 다는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뭐 리가켄바이오 역시 마찬가지고요. 파마리서치 상승으로 땡겨줬고, 삼천당 제약도 뭐 어느 정도 조정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 대부분 바이오주들이 그렇게 큰 낙폭을 오전에는 쭉 밀리다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또 쭉 반등을 해주면서, 그래도 코스닥 시장까지도 이 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 초반 하락을 딛고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딛고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한 이면에는 주인공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2차전지입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주인공은 2차전지인데 신스틸러가 이재명 관련주라고 해야 되나요? 막판에는 뭐 이재명 관련주가 뭐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죠. 장악했어요. 역시 인맥주의 이 파워풀한 모멘텀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라고 항상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오늘 2차전지 포함한 대형주, 어저께는 좀 대형주들이 삼성전자 비롯해서 다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2차전지를 포함한 대형주 위주의 강세장이 나왔습니다. 내일 미국의 2월 내구재 주문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큰 어떤 현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슈들은 내일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그 다음날 내일 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설이 있는데, 이 정도가 뭐 연준의 뭐 입장 이런 것들 얘기를 해줄 것 같고, 사실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 4분기 미국의 GDP 확정치가 나오는데, 지난해 4월, 그리고 미국 할리우드 AI 영화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금요일 장에서 영향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 좀 많다라는 거. 자, 오늘 관심 섹터 보면은 제가 어저께부터 이제 2차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 얘기를 드렸죠. 근데 어저께도 사실 제가 대진 첨단 소재를 수익을 받기 때문에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2차전지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어요. 다음 주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원래 공매도에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게 2차전지거든요. 근데 지금의 위치는 2차전지가 또 바닥권이란 말이에요. 너무 주가가 낮아요. 그래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이 시기에서 LG 에너지솔루션에서 빵 하고 재료를 터트려 줬습니다. 그래서 이 LG 에너지솔루션의 재료가 시장 모두에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대외적인 어떠한 이슈들 제외하고서라도
이 구광로 회장의 단 한마디, 이것에 의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뭐 8% 급등, 마감 가격은 한 7% 정도 여기에서 형성이 됐는데, 배터리 산업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죠. 근데 적극 육성이 아니고 이미 LG그룹에서 어떤 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배터리 관련 산업이기 때문에 집중 육성은 곧 LG그룹의 이 흥망성쇠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이날 정기 주주총회, 지금 뭐 주총 시즌이기도 해서 주총에서 뭐 얼마 전에 셀트리온 주총도 있었고, 거기서도 뭐 성토의 장이 됐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LG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터리 산업, 미래국가 핵심 산업이다, 그리고 그룹의 주력 사업이다, 반드시 성장시킬 것. 당연히 근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LG그룹의 성장 방향성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 뭐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해서 지금 배터리 분야도 사실 이 2차전지라는 것은 수소 에너지나 뭐 태양광, 뭐 지금 그러니까 차량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대체 연료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다 다른 분야들이죠.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우리한테 곁에 와 있는 에너지는 2차전지란 말이에요. 물론 2차전지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보기엔 어렵죠. 운행할 때는 탄소가 나오지 않지만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 그리고 폐배터리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친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 그거는 뒤로 하고라도 일단은 이 석유를 대체할 만한 이 친환경 에너지의 일부분으로서 2차전지는 우리한테 가장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의 2차전지의 이 단점들을 극복할 만한 차세대 배터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신소재 맥신 관련주도 요즘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차세대 배터리, 근데 아직 먼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야 될 거예요. 그것을 이제 LG그룹과 같은 대기업에서 감당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정기술 등에서의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지금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 2차전지 산업 부흥시키겠다, 활발하게 하겠다. 근데 이거는 구회장의 의지와는 달라요. 업황이 살아나려면 전방산업인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전기차 업황이 살아나지 않고 있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 산업을 육성을 시키는 것은 LG 에너지솔루션의 사명이 아니고 현대차그룹 또는 테슬라, 이 전방산업군의 사명이고요. 이들의 사명이 이루어졌을 때 LG 에너지솔루션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의 요 교과서적인 얘기 말고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은 뭐냐? 지금 미국 시장 공략 강화입니다.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미국에 공장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미국에 앞으로 4년 동안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LG도 이런 내용들이 속속 발표가 될 겁니다. 자, 오늘 글로벌 에너지 관리 업체죠.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전력적 제휴, 이게 전력적 제휴인가요? 전략적 제휴인가요? 네, 어쨌든 제휴를 맺고 미국 주택용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 공략하겠다고 나섰는데, 제가 일전에 이 필살기 고수회전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는 좀 다르게 구분을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같은 거는 신재생이잖아요. 풍력이나 이 태양광, 뭐 지열 발전, 뭐 이런 모든 이제 수력 발전, 이 모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를 쭉 받는데 받는 시간대가 있죠. 그리고 못 받는 시간대가 있어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할 수 없는 시간이 있죠. 그러면 에너지가 오는 이 태양광으로 치면 빛이 비칠 때 에너지를 착 채집을 합니다. 채집을 해서 얘를 어딘가에 저장시켜 놔야 빛이 없을 때 사용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저장하는 장치를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합니다.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풍력 타워에도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LS그룹을 강조해서 설명드리면서
이게 지금 이러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일종의 커패시터라고 부르는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해주는 장치거든요. 그 ESS 사업. 이거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제휴를 맺고 이제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5년간 4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 지금 전기차 말씀드린 대로 전방 산업이 전기차 업황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이 배터리 산업이 부흥을 하는데 사실 지금 부흥을 어떻게 시킵니까? 지금 부흥시키기 위해선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일개 그룹이나 기업이나 누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적인 뭐 미국이라면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큰 힘을 가진 국가의 어떤 지도자가 경제 정책을 뭐 활성화시킨다든지 지금 관세 전쟁을 일으키려는 이런 모습 말고 모든 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가 된다면 그래서 전기차 업황 근데 전기차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쾌즘 현상이라는 건데 초기에 전기차가 나왔을 때는 너도 나도 전기차를 사고 싶어 해서 막 불이 붙었던 거예요. 그게 그냥 테슬라가 처음에 성장했었던 것 지금 우리가 밖에 보면 테슬라 차량이 돌아다니는 이 환경이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죠. 먼저 그 기계 혁신적인 기계를 써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 그게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엔 뭐예요? 그 욕망이 사람들에게 퍼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런 욕망을 가졌다면 얼리 어댑터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겠죠. 그냥 그게 당연한 게 됐겠죠. 그들이 특이하기 때문에 특이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생긴 거잖아요. 그 특이한 사람들의 매출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없잖아. 그래서 처음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사람들의 관심 이건 이제 뭐 제가 얼리 어댑터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러한 신문물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이 매출이 다 끝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평범해요. 그냥 지켜보다가 난 지금 있는 차를 일단 타고 있을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기간을 캐즘 그 현상을 캐즘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기가 뭐 활성화가 돼도 전기차 업황이 다시 활성화될까는 이거는 아직은 물음표예요. 좀 더 전기차가 확실한 인프라를 갖춰야 됩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전기차를 타고 가다가 얘가 깜빡이가 그 연료가 부족하다고 깜빡했을 때 언제 어디서든 주유소를 발견하는 것처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인프라 이런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안전성이 되겠죠. 화재에 대한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친환경을 위해서 이 구매자가 전기차를 산다는데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그만큼 정부에서 차값을 보조해 주는 거죠.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확대가 돼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기차 업황이 살아났을 때 배터리 산업은 활성화가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전기차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일거에 해결될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의 공략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단언컨대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석유는 언젠가 끝이 납니다. 지금 뭐 트럼프는 계속 우리 땅 밑에 금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석유, 천연가스 이런 화석연료에 더 이제 푸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고갈될 것은 뻔할 뻔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든 이제 인류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되고요. 가장 확실한 것은 전기예요. 근데 이 전기를 생산할 때 석유, 석탄으로 생산하느냐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느냐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인데 결국에 이건 원전으로 간다는 거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2차 전지는 그렇게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하나의 저장 장치일 뿐이에요. 2차 전지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게 아니죠. 2차 전지는 그렇게 생산된 전기를 충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단언컨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전기만이 이 석유나 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에너지입니다. 뭐 물로 가는 자동차 뭐 옛날에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런 뭐 루먼지 사실인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로 가는 자동차 뭐 만든 적이 있는데 뭐 음모론들이 많은데 뭐 그거는 확인된 바가 없고 수소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 전기가 일단 가장 핵심적이고 지금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2차 전지는 발전할 거고 전기차도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을 겁니다.
2차 전지의 용량은 제한적이에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제한적인 부분을 기술력을 발전시키면서 조금씩 늘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도래하겠죠. 그렇게 되면 LG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미국에 있는 석유화학 기업들 그 정도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에 대대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정부에서 그냥 아주 몰아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성장하는 국가는 지구촌에서 중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도 유럽 판매량이 뭐 작년에 40% 감소했다라고 발표했나요? 예상했던 거죠.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전부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테슬라야 전기차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더 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LG 에너지솔루션도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한다면 다른 쪽에서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 관련주에서 오늘 나라 M&D도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나라 M&D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이 ESS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써있네요. LG전자가 2대 주주인데 그냥 나라 M&D는 LG 향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LG의 밸류체인, LG 에너지솔루션에 나라 M&D 같은 경우에는 뭐 주요 주주가 LG전자가 12%고 최대 주주와 지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었던 LG 에너지솔루션의 이 델타 일렉트로닉스와의 공급 계약, 여기서 나라 M&D가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오늘 급등을 보였죠. 이 두 종목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급등을 한 게 보이는 게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이잖아요. 주가가 굉장히 바닥이에요. 누가 LG 에너지솔루션이 뭐 더 간다 어쩌고 저쩌고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에.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사람들이 간다라고 하는 데가 언제냐면 지금 요 하락 구간들에서도 양봉들이 다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괜히 간다 하다가 작년에 이거 갑니다 했다가 그게 좀 몇 주 동안 맞았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추천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너무 많이 속았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돌파하고 갈 때쯤이면은 자신감 붙을만 하죠. 제일 많이 붙은 건 역시나 가장 꼭지점이었던 이날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고점 간 적이 없어요. 지금도 추세 전환을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어렵고요. 단지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여기서 만든 8월 5일 작년 블랙 먼데이에 이 바닥에서 이번 하락에서 그 바닥을 깨지 않는 짝꿍댕이 패턴의 쌍바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간모 회장의 이러한 발표 자체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LG 에너지솔루션 어제도 이제 현대차 그룹주 얘기하면서 현대차가 무겁다,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성장이 아니니까. 그럼 밸류체인을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LG 에너지솔루션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라 M&D와 같은 종목은 훨씬 더 탄력적입니다. 뭐 코스닥 개별주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서로의 선호도 차이고 자금 여력이 얼마나 되느냐의 차이예요. 아까 이제 장중에 공개 방송을 할 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자금 여력이 크신 분들은 솔직히 자금이 큰 사람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헛된 가격에 몰빵만 하지 않는다면 뭐 몰빵하는 사람한테는 100억을 쥐어주든 1000억을 쥐어주든 언제나 손실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1000억을 투자해서 손실 봐서 90% 손실 봐서 100억밖에 안 남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돈이 있으면 무조건 주식에서 수익을 번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이야기의 관점을 아시겠죠?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게 여러분 1억으로 10억을 만드는 것보다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도 1억으로 10억을 만들어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 보긴 굉장히 좀 옛날 얘기긴 해요. 1억도 아니고 이제 9,980만 원인가 제가 아직 기억하는 금액이 그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은 금액을 크게 만든 사람은 큰 금액도 크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큰 금액 한 번에 뭐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해서 뭐 에코프로로 몇 년 전에 이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다시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 한 그런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다들 테슬라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이번에 나는 테슬라입니다 하면서 투자했던 분들이 많이 지금 좌절감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엔비디아를 보고 나는 엔비디아에서 엄청나게 벌었다면서 최근에 이제 고생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구조, 마치 자판기처럼 어떤 알고리즘처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다가 보면 에코프로 같이 작년 재작년에 작년이죠, 재작년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그냥 한두 개 정도 우연찮게 걸려드는 거지, 그렇게 항상 먹을 수 있는 게 주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적은 자금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나만의 수익 모델, 이걸 만드셔야 돼요. 이제 저는 그거를 제 아카데미를 통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둔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나라 M&D 지금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무겁다고 했을 땐 나라 M&D를 보셔도 됩니다. 좀 다양하게 있어요. 나인테크도 2차전지 관련 기업입니다. 지금 2차전지와 유리기판이 동시에 나인테크에게 적용이 되는데 2차전지, 원래는 2차전지 기업이에요. 그래서 나인테크, 그리고 나라 M&D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고, 오늘 에코프로 비앱이 오랜만에 이제 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저렇게 나오면 2차전지 리튬 소재 업체들도 당연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방 산업은 전기차와 ESS지만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포스코인터와 같이 리튬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전방 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니까.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동반 상승을 보였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주 잘 보셔야 돼요. 성장 산업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이젠 RNM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주가가 이제 고가권에서 이 눌림이 아니고 자기 가격 찾기 하고 있죠. 계단을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계단 올라섰으니까 여기가 내 위치하고 확정을 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클로봇을 계속 얘기 드립니다. 왜 클로봇이냐면 현대차 밸류체인이니까. 현대차의 이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클로봇을 유심히 좀 보시고, 오늘 양봉 뜨면서 어떻게 보면 회복하려는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거는 요추세선인데, 요추세선 기가 막히게 지지받으면서 양봉 나왔죠.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면 좀 길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바닥을 놓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조금 오바고 16,000원 중반선에서 얘만의 이제 또 계단 만들기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얘도 이제 단단하게 자기 바닥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볼 수 있겠고, 현대차 그룹주, 여러분들 이 현대차 그룹주를 계속해서 잘 보셔야 돼요. 밑에 보시면 모티브링크 있죠. 제가 오늘 이제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 모티브링크인데, 저는 이거 작정하고 오늘 들어왔어요. 사실 어저께부터. 왜냐면 모티브링크, 와우, 시간이 좋다. 모티브링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전장부품, 자동차용 전장부품 기업이에요. 전장부품 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기업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현대차 그룹밖에 없잖아요. 그 현대차 그룹에 지금 관심을 갖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러면 이 현대차 그룹주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우린 밸류체인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밸류체인들이 뭐 있어요? 뭐 현대공업이라든지 아진산업, 어저께 얘기 드렸던 뭐 MS 오토텍 같은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 현대차 그룹의 밸류체인 하면 부품사들이잖아요. 이거로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는데, 지금 내연기관 차량은 부품이 2만 개가 넘게 들어갑니다. 근데 전기차로 가면서 부품이 한 8천여 개로 확 줄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이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절반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기업이 절반이 사라지든 아니면 그 기업에서 제조하던 부품이 절반이 필요 없어지든. 일단 엔진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부품주를 볼 때에도 이제 성장성 있는 부품, 현대공업이 왜 잘 가냐면, 현대공업이 만들고 있는 게 이 자동차 내장재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죽까지 포함일 거예요. 시트 패드라든지 아임레스트, 좌석 팔 지지대. 그러니까 전기차든 내연기관 차든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내장재는. 그냥 우리가 철골 구조물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공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하는 이런 이 부품은 이런 것도 다 부품에 포함이 되잖아요. 전기차로 가도 얘네들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오히려 더 발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뭐 엔진에 들어가는 뭐 실린더라든지 뭐 베어링, 베어링은 필요하겠군요. 저도 차를 뭐 다 뜯어본 건 아니라서 뭐 부품을 다 설명드리기 지금 막상 생각나는 게 몇 개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뭐 엔진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은 거의 이제 필요가 없어요. 냉각제나 이런 것은 필요하겠죠. 2차 전지도 열을 식혀줘야 되니까. 근데 뭐 윤활유라든지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부품이 아니라 소모품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 엔진에 관련된 부품들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어떤 부품들이 좀 더 이제 앞으로 미래 자동차에서 더 필요하고 더 요구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모티브링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전장 부품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아차와 현대차 부품 공급 점유율 80%라는데 당연하겠죠. 자동차 회사가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전동화 전력 변환 시스템, 이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전장 부품, 자동차용 전자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모티브 링크입니다. 전기차 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장 부품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티브 링크가 최근에 상장한 기업인데, 지금 현대차의 31조 미 대미 투자 발표가 나왔을 때 저는 모티브 링크잖아, 그냥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저께 모티브 링크의 차트는 시초가 갭 뜨고 나서 매수할 기회 안 줬고 종가가 최저가를 끊었죠. 그래서 안 보고 있었고, 오늘은 이제 매수 달려들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9시 2분에 매수하자 했는데 9시 2분이면 장시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을 뜨진 않았는데 순식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물량을 많이 잡지 못했는데 이 속도 봐봐요. 그냥 쭉 뻗어 올라갔죠. 그래서 14,500원까지 그냥 쭉 떠버렸는데, 그래도 제가 원하는 뭐 가격대를 주긴 줬어요. 그래서 매수 일부분 하고 나서 일부 수익 실을 했는데, 전 이게 솔직히 반복 매매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일단 신규주의 가장 위험한 점은 오버행 이슈인데, 오버행 이슈가 적어요. 1개월 물량, 15일 물량은 이미 지나갔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물량 3개월 물량이기 때문에 한 5월 20일 정도까지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티브 링크까지 우리가 매매를 오늘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오후장에서 저는 관심주는 아니에요. 관심주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장 이제 마감 브리핑을 쭉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아까 얘기해드린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장세가 펼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없는 하락은 바로 급반등이 나올 것이라 예상을 했다. 이 어저께 얘기 드린 거고, 오늘 그 예상 적중을 하면서 이제 줄이 왔기네요. 그러면서 이제 강세장 연출했는데 2차전지 바이오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여기까지 좋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최근 주도주들, 이를테면 아까 조금 전에 봤었던 로봇주들이에요. 로봇주들도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인데 눌렸잖아요. 하락했잖아. 이거를 눌림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오늘의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흐름입니다. 자, 분기말 특성으로 수급이 약화된 건 맞아요. 그런데 약화된 수급을 이유로 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돼요. 전 지금 시장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 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호재에 의해서 상승하고 악재에 의해서 내려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지금 시장은 가격이 낮으면 올라가고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내려가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현재는 정말 단순한 관점에서 시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은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전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얘기 드린 우리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카데미예요. 제 기법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가 메리트가 붙을 수밖에 없죠. 어저께 이유 없는 하락을 보였으면 가격이 싸졌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럴 때 매수세가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 올랐잖아요. 그럼 다시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생기는 거죠. 변동성 장세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이 변동성 장세의 빌미가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자마자 변동성을 바로 키운 게 바로
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거 공판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인맥주들이 2시 이후부터 급변동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제 시동 걸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거기서 그냥 오늘 시장은 2시에 끝났어. 그러면서 인맥주만 움직였는데 오늘 움직인 이 종목들 보면은 오리엔트전공, 동신건설, 에이텍 대표적으로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거고, IMBC 선거 관련주가 움직일 때 항상 IMBC가 움직여요. 보도국의 특성이 있죠. 이렇게 움직였는데 깨알같이, 아이고 여기서 빠졌네, 깨알같이 하한가를 간 PN풍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종목의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인맥주를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해봤는데 인맥주는 정말 내가 스스로 분석해서 기법적으로 수익 모델을 적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뭐 민주당의 진보의 성향이야, 뭐 아니면 보수의 성향이야, 이래서 나는 보수니까 보수 관련주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어떠한 입장, 사람들의 심리 변화, 국민들의 여론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늠되나요? 이거는 저는 그래서 주식과 정치, 종교를 연결시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에 그게 끼이는 순간 주식은 주식이 아닌 게 돼요. 그냥 정치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치 싸움이라는 것도 사실 누가 맞고 누가 그르다, 맞는 뭐 이쪽의 의견이 반, 이쪽의 의견이 반, 이게 원래 정상적인 구조잖아요. 한쪽의 의견이 99%, 1%만 다른 생각, 이거는 누가 봐도 뭔가 비정상적이잖아요. 이거는 저는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 반반이 이제 있는 것이 정상인데 이 반반이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면 이런 당파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건 주식으로 이게 옮겨지면요, 주식은 우리가 감정이 다치고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정치, 종교는 사실 약하지, 주식이랑. 근데 정치적인 부분을 주식으로 연결시키면 안 되고, 대신에 이거는 해야죠. 정치 말고 정책, 정책과 정치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인맥주들을 얘기하는 거고, 정책주들은 뭐 당의 색깔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보수냐 진보냐의 색을 가질 수 있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정책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PM풍년이 한가에 갔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어저께까지 이렇게 좋다가 이재명 대표가 무죄니까 야, PM풍년 관련 후보는 큰일 났어, 이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왜 올랐어요, 애초에? 야, 이재명 대표 유죄래, 막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구조가 나오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인맥주들이 득세를 하고 판을 치는 순간 시장은 굉장히 더티해집니다. 정말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막판에는 이 인맥주들의 집중이 좀 됐는데, 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저기 동신건설 써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재명 후보 아니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관련주 중에서는 동신건설이 가장 강력하고, 예전에도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때만 되면 오르잖아요. 어떤 때, 대선 때만 되면 오르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흐름이 연봉으로 본 겁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제가 뭐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관심 정도는 가져주세요. 왜냐면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을 좌우할 만한 내용은 맞아요. 왜냐면 이들에게 쏠리는 자금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단기 자금이 전부 여기 소멸되는데, 이런 부분들로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요, 오늘 매도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많았어요. 그래서 매도 대응을 해줬다면 눌림자리 다시 기다리면서 우리는 재매수를 준비를 할 거고요. 1분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3거래일 남았거든요. 이 3거래일 잘 마무리하고, 이제는 종목별 특성 그리고 이슈별 찐 수혜주들이 윤곽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우리가 다음 분기를 잘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매번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반등장이 딱 기가 막히게 나와주면서 어저께 했었던 예상이 들어맞았고요. 그럼 이제 내일장 사실 예측이 좀 힘듭니다. 미 증시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가 또 중요한 영향일 것 같고, 일단 트럼프의 입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상호관세가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돌발 변수만 없다면 전 지금 미장은 이제 급격한 조정 뒤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평안한 시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내일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수고하셨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내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편안한 오후 되시고 내일 영상으로 뵙도록 하죠. 그리고 내일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